여러분은 도시나를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스타벅스에서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문하고 프라다백 어깨에 걸고 정담동 거리를 걷는 여자? no. 그런 여자는 너무 흔하잖아요. 레알 도시나는 도봉구에 사는 시골스러운 삶을 선택한 여자랍니다. 하지만 촌스러운 여자들은 절대 never never please 팟캐스트 시즌2로 들어선 전문 방송인들이거든요. 재밌을 거예요. 느낌 아니까. 자, 이제 도시녀의 유쾌한 스타 들어볼까요? 네, 도시녀의 유쾌한 수다 시즌2 제6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카메론입니다. 저 각자 자기소개 짧게 해도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 방학동 연산군묘 뒤에서 조그맣게 텃밭을 가꾸는 재미로 살고 있고요. 뜰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뜰에 내리는 비, 뜰에비라는 대화명을 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드림이고요. 저는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블로그 기자 병행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겠어요. 제가 농촌 컨설턴트로 지난주 남원 갔다 온 얘기 이따가 좀 풀겠습니다. 네. 써니님. 안녕하세요. 촉촉한 가을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시청광장에 가서 도봉의 팟캐스트를 널리 알리고 온 도봉다르크 써니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준비하셨네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늦둥이 아들 키우느라고 아주 고생하고 있는 헤어입니다. 네. 오늘 또 특별 게스트 한 분이 나와주셨어요. 본인이. 예, 안녕하세요. 그 쌍문동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떡봉김 써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남자 써니님이 오시네요. 써니님이 두 분이니까 어떻게 호칭을 할까요? 써니 원투? 아니 큰 써니, 작은 써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삼김 써니, 도시녀 써니? 그럴까요? 아줌마 써니, 아저씨 써니. 그게 낫겠다. 네. 준맛 써니 하고 뭐 네. 어떻게 그렇게 한번 네. 해보죠. 네, 우리 도시녀 분들께서는 행복한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근황에 대해서 텃밭 뭐 이야기 자연스럽게 얘기하셔도 되고 뭐 한 주 또 어떻게 바쁘게 지내셨잖아요. 예. 그런 거 좀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주 동안 단식하느라고 좀 고생했어요. 이제 6일 단식, 6일 단식이요? 3일 단식, 3일 보식. 그래서 아. 일주일 그렇게 후딱 지나갔어요. 오늘은 좀 그거 약간 했습니다. 되게 더 헬스케졌어요. 그런데 헬스가. 예.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아, 그 네. 생식은 끝나신 거예요? 예? 생식은 끝나신 거예요? 생식 끝나고 끝나고 이제 45일 동안 채식 시작 들어갔어요. 와, 독하십니다. 예? 독하시대요. 아니, 대단하시다.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 미친 거죠. 저도 미쳐야지 하지 안 미치면 못해요.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덕분에 그 과정을 같이 지켜볼 수 있다는 그 또 기회를 예. 주셔서 저 지난주에 감사합니다. 보고 있으니까 제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 하기로 했잖아요. 딱 하루 지키고요. 그 다음부터는 손이 떨리더라고요. 정말로 떨려가지고 나 이거 못하겠다 죽겠다 이러다가 그래서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무조건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오. 과정이 많고 이걸 하자면 하루 종일 바쁘다니까. 그래서 내가 말을 뱉었기 때문에 미친 듯이 지금 밀고 나가는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지금. 네, 기대됩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또 오늘 밭에 안 갔다 오면 제가 지난주에 지방으로 막 다녔더니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밭에 안 갔다 오면 할 말이 또 없어서 또 가만히 있을까봐 어제 갔었어요. 와, 돌갓하고 순무가 거의 배추만 하더라고요. 순무가요? 네, 그 양평 기술센터에서 주신 걸 심었더니 잘 자라고 있어서 이제 같이 한 곳에서 여러 개 나온 거는 좀 이렇게 뭐라죠? 독립해서 따로 좀 심어보고 그걸 뽑아서 무청하고 같이 갓하고 순무 몇 개 솎아온 거하고 해서 김치를 또 제가 지방 다녀서 좀 쉬어야 되는데 쉴 시간이 없었어요. 원래 순무가 그렇게 커요? 저는 알기로는 작은데. 커요. 아니에요. 되게 작지 크고 않아요. 그거 쌈 먹어도 좋아요. 그리고 가을 쌈은 갓하고 순무 잎사귀 가을 쌈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할머님이 보시길래 또 제가 조언을 또 청했더니 또 막 줄줄줄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순무를 만약에 자리를 널찍널찍하게 심게 되면 이만해진다, 무만해진다 그러시더라고요. 뿌듯하셨겠다. 맛도 있고요. 너무 이뻐. 그리고 색깔이. 그것도 솎아온 거는 작은데도 그 순무 맛이 있고 가슴도 갓대로 맛이 있고요. 아주 맛있는 저희 남편 행복합니다. 근데 왜 우리 자리 배치가 이렇게 됐어요? 왜요? 그때 예정되기로는 저기 유두리님하고
바꿀까요, 지금? 아저씨 써니님하고 이렇게 입대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러려고 했더니 옆에서 보는 것보다 정면이 날 것 내가 같아서. 떨리잖아. 그래서 얼굴이 긴장하셨군요. 나는 좀 약간 초저녁에 이렇게 한 잔 아니. 걸치고 오셔. 아니, 저쪽에 있으면 내가 조금 마주보고 왜 그러세요, 아줌마가? 써니님, 왜 써니님이 긴장하고 그러세요? 저희 유드리님 알아. 초대하셨는데 왜 내가 떨려서. 숨줄 알았어. 아, 이거 갑자기 재밌다, 진짜. 그럴 줄 알았으면 한 잔 걸치고 오실 걸. 저쪽으로 앉으시오. 여기. 원래 마이크가 모자란데 오늘 봄비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오늘도 못 나오셨어요. 계속 지금 몇 주째. 아이 오늘은 때문에 또 그러고. 게스트 초대된 써니님 때문에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써니님 억지로라도 옆에 앉히셨어야지. 저는 아니에요. 야, 유두리.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앉으신 거예요. 아니 제가 좀 더 머리를 쓴 거죠. 그래요? 정면 마주 많이 보시게. 보게. 아, 괜히 온 건가요, 저? 왕팬. 써니님, 써니님. 아, 고맙습니다. 왕팬, 네. 예. 부담되시는 얼굴을 것 똑바로 같아요. 보고 있어요. 같이 저보고 하세요. 같이 그냥. 빨개져서. 네, 또 다른 분은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얘기 나눠주시죠. 네, 저는 저도 이번 주는 좀 교육이 있어서 네. 많이 바빠서 밭에는 많이 못 나갔는데 요즘 저희 텃밭에는 그 김장 배추들이 그 뭐라 그럴까 그 혹부리 병인가? 아. 네, 그 병이 그건 지금 어떤 번져나가지고 상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증상이? 이게 그러니까 배추 뿌리가 이렇게 굵은 뿌리가 있으면서 옆에 잔가지로 영양분을 이렇게 섭취하는 거거든요, 원래. 네네. 근데 그 흙에 뭐 안 좋은 뭐 그 성분 때문에 그런지 그 이게 균 때문이죠 결국은. 균이겠죠. 선생님 혹시 우회밭 아니야? 위에밭도 그렇고 그 많은 밭들이 요번에 우리 여기네 밭만 텃밭에 아니고 병이 돌았나요? 그게 혹부리 병이 많이 뿌리 번진 혹병이라고 것 같아요. 뿌리에 이렇게 혹 같은 것들이 달려서 결국은 이제 뿌리를 그러니까 썩게 만드는 거죠. 잔뿌리를 통해서 이 그 영양분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얘네들이 풀어지는 거죠? 영양분이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양분이 자꾸 뿌리에 자꾸 그럼 농사 그런 망하는 거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양분이 못 올라간 그 영양분이 그 뿌리에 가서 이렇게 자꾸 자라니까 뿌리가 이렇게 혹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양분이 못 올라가니까 이파리는 자꾸 시들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무서운 건 내년에도 또 그런다는 그 거예요. 연작 피해라서 예. 연작 피해 그 처리한 걸로 심어야 되는데 아마 안 했는지 하여간에. 네, 그래서 지금 다른 밭들은 그런 피해가 많았어도 제 밭은 굳건했었는데 오늘 나가 보니까 제 밭에도 조금 그런 기운이 있어서 지금 막 걱정입니다, 아주. 근데 그 그러게요. 위쪽은 약을 되게 많이 치시잖아요. 근데도 그런 병이 걸리나 봐요. 선생님 밭 더 위에 있는 밭들은. 그러니까 그게 약을 치던 안 치던 간에 상관없이 그 흙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혜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밭에 계속 연작으로 계속 그 농사를 지으면 그런 피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병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혹부리 병이 생기면 한 3, 4년간은 그 배추를 심지 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배추만 그래요? 무청 때 이렇게 검정한 반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병인가요? 나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이상이 있으면 병이죠. 그게. 근데 자라긴 잘 자라고 있거든요. 좀 심하지 않으면 반점이 이렇게 지켜봐 생기더라고요. 주세요. 심하지 약간 않으면. 까뭇까뭇할 수는 있어요. 배추고 뭐고. 근데 요즘은 이제 오이 키운이라고 오이가 너무너무 잘 자라서 오이 키우는 맛에 매일 가요, 저는. 맛 보셨어요? 아주 좋더라고요. 오이가 요새 자랄 시기가 아닌데. 지금도 계속 따요. 저도 지금 따는 거예요. 지금 호박도 지금 막 계속 잘 열리고. 자라더라고요. 선생님 예. 이쪽은 써닌 밭은 토종오이가 아니라 일반 청오이인 것 같아요. 네, 청어요. 이렇게 쭉. 아니 가을 오이 모종 다 팔았잖아요. 지금 그거 심으신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토종 오이를 계속 가는 거고. 봄부터 가는 거고 이건 예, 예. 가을 오이고. 근데 여름에 오이 끝나면 나는 날씨가 추워서 오이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10월 달까지 작년에도 땄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한번 해보세요. 신기하죠. 네, 저기 네. 남자 써니님 예. 텃밭 하고 싶진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삼김 시대와는 느낌이 네. 사뭇 달라서 왜요? 거긴 또 분위기가 어떠신데? 거기는 뭐 아무 준비 없이 막 나가죠 그냥. 저희도 준비 안 해요. 준비 이렇게 우리는 하잖아요. 준비 안 해요. 우리 머리로 이렇게 머리 다 들었어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 인물이 이게 떡집을 하셔서 이제 송편처럼 반질반질하게 생기셨어. 아니 로션 바르고 와서 그래요. 평상시 안 바르고. 윤기가 그냥 잘잘 어. 흐르시네. 또 옆에 계신 또 얼굴 또 붉게 또 이렇게 예, 예뻐요. 남사스러워서. 피부가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또 그날 저는 그냥 텃밭 갔다 예, 예. 오고 또
지난주 토요일 날 예, 예. 서울광장 가서 또 좋은 구경도 하고. 그 얘기 좀 체험도 해주시죠. 다른 분들이 어. 못 가셨으니까. 예, 제가 그냥 어떻게 구경 삼아 갔는데 좋은 자리에서 소중한 자리 그 시간을 갖게 되고 또 체험도 하다 보니까 경험도 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추억을 갖고 왔어요. 저는 되게 도착하자마자 막 되게 어수선하더라고요. 뭐 못 찾는 거예요. 우리 자리를. 그러니까 녹음하는 장뿐만 아니라 또 도봉구 지역 분들이 하시는 무슨 이렇게 먹거리 장터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시연님이 솜사탕을 돌리신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찾는데 못 찾았어요. 맨 처음에 그래요? 일찍 도착했는데 근데 저 끝에 길가 쪽으로 이렇게 거기 먹거리 팀이 쫙 있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고 그다음에 하여튼 녹음도 그냥 어떻게 뭐 재밌게 잘했던 것 재밌게 같은데 정말 서스럼 없이 대본 없이 그냥. 옆에서 막 그 준비하느라고 무대에서 그 리허설 한다고 막 음악 소리 들으니까 우리 목소리가 계속 저기 안 들린다고 이제 바깥으로 겹쳐가지고 예 조금 그 안타까웠어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그러니까. 팀에 녹화할 때는 조용히 했어. 조용했는데 우리가 녹음이 딱 들어가니까 옆에서 막 공연하느라고 계속 같이 겹쳐갖고 되게 안타까웠어요. 약간 좀 어수선한 느낌? 맞아. 예, 그런 거 있었는데 뭐 좋은 경험이죠. 뭐 저희가 뭐 언제 또 서울 시민청에 가겠어요. 별로 안 맞아. 가잖아요. 또 그러니까. 뭐 도봉구에서 언제 방송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날 생방송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나가는 방송. 그리고 저희한테는 뭐 녹화 방송 같은 게 뭐 있겠죠. 그러게.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디오 생방송이 바로 나갔다고 라디오 그러시던데, 생방송. 예. 예, 그래가지고 워낙 막 정신없이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페북에 들어갔더니 김대근 쌤이 올리셨는데 얼굴이 그분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캡처해서 제가 올렸는데 깜짝 출연하셔가지고 저희도 오시는 거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들어와서. 키 크신 분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마이크가 모자라가지고 4개로 신청을 했는데 음. 근데 또 그렇게 됐어요. 또 그리고 사실 재밌는 또 일화가 있어요. 또 거기에 대한 하여튼 잘하고 오셨네요.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거 뭐 그래서 없으셨어요? 이제 저는 그렇게 좋은 경험을 하고 왔고 이제 텃밭 들락거리면서 이제 가을 거지 이제는 이제 가을로 들어서기도 하지만 저는 가을 거지를 준비하는 게 나물 거리를 좀 열심히 말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나물을 열심히 말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일 없을 때는 그냥 하루 종일. 늦게 텃밭을 시작하셔가지고 아니, 완전히 텃밭은 늦게 시작했는데 말리는 그 그러니까 나물거리는 더 열심히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애진역에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안 해놓으면 나중에 걷어 먹을 게 없어요. 야. 지금부터 빨리빨리 해놔야지. 아니 근데 말씀이 맞는 게 제가 남원을 갔다 왔는데 남쪽은 벌써 추수도 거의 끝났고요. 확실히 기온이 여기보다 훨씬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진짜 보일러 틀고 자야 돼요. 춥더라고요. 그리고 그래갖고- 역사의 현장을 진짜 갔다 왔는데 장소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만 바뀌는 거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또 그런 좋은 경험을 하고 그래갖고 있습니다. 이제 좀 검색도 많이 해서 좀 요즘 나오는 것들 먹거리들 중에 네. 좀 제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게 있는가 뒤져보기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가지는 하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10가지요? 애호박, 가지, 무말랭이, 고추잎, 토란대, 묵도 말리고 머우대, 고구마순, 또 시금치도 말려봤고 취도 말려봤고 시금치 말리는 거 말려도 그거는 맛있대요. 처음이네요. 그래요? 부드러워요. 흔해서 오. 그렇지 안 될 게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릴 때는 그 자체로 머리를 따지 마시고 네. 머리 대공까지 다 살짝 데쳐가지고 살짝 한 줌만 이렇게 눌러줬다가 그대로 채반에다 널어놓으면은 요즘 날씨에는 금방 꾸덕꾸덕 말라요. 근데 바삭바삭 예. 부스러지지 않게 말리시지 말고 그냥 꾸덕꾸덕 할 정도만 되면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상시 드시고 싶을 때 꺼내서 데쳐가지고 무쳐 드시던가 볶아 드시던가 아니면 정월에 드시던가 그렇게 준비를 하니라고 좀 요즘 저는 나물 말리기에 그냥 심취해 있어요. 나물 얘기하시니까 제가 박나물, 박꼬지 말린 걸로 나물 해 먹으면 굉장히 맛이 시원하고 좋은데 네.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가 흥부하고 어떤 연관된 곳이어갖고 박고지를 마치 말리고 네네. 있더라고요. 제가 아주 잽싸게 사왔는데 제가 좀 많이 왜 이렇게 구하기가 힘드냐 그랬더니 박 농사가 너무 힘들대요. 그게 한정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검색을 해봤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었는데 엄두도 못 내죠. 그거는 박 키운다는 자체도 어려우니까. 아니 그 키우는 분들한테 좀 많이 키워서 좀 박나물 구하기 힘든 아름아름 이거 찾는 사람은 또 좋아한다 그랬더니 농사가 안 되면 다 망해버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작물인가 보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그럼 남원은 어떤 일로 갔다 오신 거예요? 아, 제가 이제 블로그 활동하다가 알게 된 분이 같이 저하고 농진청 기자 하시는 분이 농촌 쪽에 이렇게 좀 연결해서 생산자하고 소비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생산한 거를 이렇게 받아서 그냥 뭐 이렇게 음식 해 먹고 좋은 점을 포스팅해 드렸더니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뭐 팔로도 개척되시고 그런 경상도 쪽 농가는 많이 도움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 아는 분 중에서 그런 농촌 쪽에 컨설팅을 하는 분이 업체를 갖고 계신 분이 연결돼가지고 저와 같이 팀이 돼서 몇 분이 내려갔어요. 네. 근데 남원의 달오름 마을이라고 거기가 황산대첩의 어떤 이성계 장군이 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성계 장군이 그러니까 고려 말에 그 외장 아지발도라는 이제 장군하고 이제 대적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캄캄한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늘에 기도를 냈어요. 네. 이제 우리 팀이 승리할 수 있게 달을 좀 이렇게 달빛을 좀 도움을 달라고. 근데 그날 달이 떴답니다. 아하. 그래서 무사히 전쟁을 마치고 무수한 왜군을 격퇴를 했는데 그 피가 그 남천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적시고 흘러서 거기 피바위라는 것까지 거기에 얼룩질 정도로 그런 또 그런 저도 역사 황산대첩은 들어봤지만 그런 자잘한 스토리까지는 몰랐잖아요. 거기 또 흥부하고 연결돼서 또 뭐 그런 뭐 소원탑도 있고 재밌었어요. 지방으로 출장을 많이 다니시니까 듣는 이야기라든가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으셔서 좋으시겠어요. 근데 가서 또 저는 제가 또 어떤 쪽으로 도움이 될까 좀 의구심을 품고 갔는데 가서 제가 이제 좀 검색을 하고 갔죠. 어떤 부분에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쪽에 흥부 자연휴양림이 있고 어떤 달 그런 것들이 어떤 요즘에 불임이 대사잖아요. 네네. 세상 중에 한 분이 불임이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그쪽에 기체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제가 테마로 좀 꾸려보시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떤 주말을 이용할 수 있는 코스는 아니고. 그랬더니 이번에 가셔서 반응이 좋으면 계속적으로 일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이달에 지방을 많이 다음 달에 많이 가야 되겠네요. 좋은 구경 많이 하시겠어요. 가을 가을에 들어서서 너무 좋겠다. 너무 자주 가야 돼서 거리가 좀 있어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직접 아니, 운전하세요? 이번엔 제가 갔는데 안내할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돌아오는 이제 의성 쪽에 지금 있고 그 다음 주는 진주. 그 다음은 지금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데 좀 멀다. 거리가 다들 좀 너무 있어서 멀다. 일주일마다 의성이 제가 마늘인가요? 네, 그거는 이제 마늘 체험 쪽으로. 네네. 저는 지방 있으면 안 가는데 서울 아니면 귀찮아서 사진청 뭐 할 한 때도 번씩 가시는 것 같더만. 그래도 힘들어서 네. 안 가요. 그래도 힘들어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 빗나간 얘기를 하면 밤 12시에 고속도로가 밀리길래 왜 밀릴까? 공사를 하더만요. 밤에 운전 조심해야 되고 밤에는 좀. 근데 추석 때 장난 아니었다며 밀리네. 옆에 또 저기 남자 써니님과 우리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주 또. 저희는 네. 추석 때 바빴고요. 추석 무진장 바쁘셨죠? 네. 추석 지나니까 저희 떡집 이제 서울시 점검이 있어가지고 서울시 점검이요? 예, 그거 준비하느라고 지금은 좀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떡이 맛있다는 소문이 저쪽 강북구에도 들리던데. 저도 그런가요? 네. 오늘 사 어떤 먹었어요. 비법이 있나요? 비법은 따로 없어요. 그냥 좋은 쌀을 쓰면 맛있고요. 좋은 재료. 좋은 재료밖에 없어요. 제가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 저 오늘 송편 사 먹었는데 이상원 선생님하고 같이 오늘 오늘- 지나가셨구나. 오늘 저 사진 강의 마을신문 둘이 갔는데 떡을 이제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걸 샀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이렇게 먹으면서 근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말랑말랑해가지고. 저희는 작년에 우연히 맛을 봤는데요. 알고 보니 이분이 예. 하신 떡이었더라고요. 시간이 드실 수 있는 시간 내에 드셔야 맛있고요. 이제 떡은 그래요. 유통 시간이 길면 10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한 만쪄 내고 나서 한 4시간까지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12시 조금 넘어서 그때 했으니까 1시라도 조금 그때 들려가지고 했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네, 파는 저희는 게? 소매를 거의 안 해요. 예, 그래서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소매를 맛있게 안 먹었어요. 하신다고요? 거의 안 하고 조금밖에 안 만들어 놓고요. 주문 위주로 하죠. 네, 왜냐하면 예. 소매는 안 좋은 게 아침에 이렇게 한번 쪄내고 그걸 막 저녁 때까지 파는 그런 떡집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러면 맛이 없거든요. 저녁 때 거는 예 이미 많이 굳어 있죠.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문 받아서만 이렇게 하는 것도 네, 신선한 떡을 먹을 수 있잖아요. 오래된 떡도 아니고 바로 만들어 정말 예.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기발한 생각이. 예. 딱 드시는 시간에 맞춰서 예. 드시는 시간을 기준해서 떡을 쪄내야 되거든요. 근데 손님에 따라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막 전날 해달라 그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죠. 난감하죠. 근데 원래 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닌데 어떻게 떡집을 하게 되셨어요? 아, 그건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원래는 삼김에서 하셨나요 그 얘기를? 예, 했었죠. 아, 그럼 저희가 안 들었네요 방송을. 네. 원래는 다른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다른 일을 해볼까 하는데 그때 마침 떡 일을 하시는 분을 아는 분이 딱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따라서 해봤는데 배우는 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걸 업으로 삼으니까 그때부터는 좀 달라졌어요. 네. 뭐든지 그렇겠지. 새벽에 일어야 되죠. 새벽에 네. 일어나서 일해야 돼. 네. 뭐 바쁠 땐 뭐 1시, 2시 그냥 밤을 새기도 하죠. 그러면 아까 좋은 재료를 쓰니까 맛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 보면 단가가 아무래도 그쵸.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진, 그러니까는 이유는 좀 적게 남는 편이죠. 내가 적게 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또 판매 가격을 마냥 높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판매 가격은 이제 주변하고 비슷하거나 살짝 높게 하고 뭐 그래도 뭐 욕심 안 내고 하면 예 남는 편이에요. 욕심이 없으신 것 같아 진짜. 욕심은 없어요. 예. 아. 등치는 욕심이 있어 보여. 아니, 산만해서. 계속 선생님 남편 되신 분들 등치 그러시잖아. 아, 이런 거는 지금 옆으로 퍼져서 그런 거 키가 원래 크니까 더 커 보이죠? 그러니까 되게 등치가 네, 그래도 네. 아니 다 운동을 술살이야 그거는. 예전에 아, 하셨어요 그러세요? 혹시? 여기 이분은 떡살인 것 같아. 그분은 술살, 이분은 떡살. 운동도 뭐 운동을 해야 돼요. 떡집을 하려면. 아니 그 전에 젊으셨을 때 20대라든가. 왜냐하면 젊었을 지금 때는 라디오라서 안 보이시는데 그 삼김 시대 터미네이터. 지금 써니님 체구가 네, 네, 네. 굉장하세요. 그러니까. 예. 지금 되게 유드리님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질문을 아, 저 주셔가지고. 호감 있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이 방송이 또 궁금한 것도 방송에, 여쭤봐야죠. 사실 긴장하고 방송. 계신 것 같은데. 네. 이쪽을 못 보시잖아. 저만 보시잖아. 또 써니님 옆에 써니님은 계속 서로 여기 보고 박쌤 계시고. 여기 아, 좀 이상한 락피디님 방송이 보시고. 되는 것 아니 같아요. 도시팀에서 우리 그 써니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이렇게 네. 열 왕팬들이 있어서 뭐 한 그 아이돌 스타 한 김현중 정도 되시는 분이 오는 줄 알았어요 오늘. 실망하셨죠? 죄송합니다. 우리 저기 써니 아저씨 알고 써니. 보시면 순수하신 분이라. 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삼김시대 5회 방송 듣고 왔어요. 거기서 네. 우리 도신 얘기를 하시는데 방송은 안 들어보셨더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예, 조금씩밖에 처음 시작하면 그거 듣고 오프닝 듣다가 핸드폰이 이제 뜨거워져요. 저희가 보니까 서로 방송을 본인 방송도 잘 안 들으시고요. 서로 방송도 잘 안 들으세요. 저는 삼김시대 5회 중에 3번은 들었어요. 물론 어. 2번은 다 듣고 하나는 한 중간 정도 말하는데 아까 그 떡봉김님이 그 떡집을 하게 된 배경 그거는 못 들어봤네. 그게 앞부분에서 이제 그 소개할 때 예, 처음에 나온 그런 게 좀 거. 있었어요. 선생님 이 부분은 이따 카트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외셈을 아무도 안 내고 듣- 그러세요. 아무도 안 듣는다는 얘기. 아, 진짜 안 들어가지고 우리 막 거기 서울시에서 얘기했어요. 아니 안 우리 듣는 진행자들끼리 서로 그 경쟁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아닐까요? 아, 경쟁 청취율 높여줄까봐. 서로 이 시간은요 저희가 도시년들과 함께 식생활 교육을 하시잖아요 뜨레비님께서요. 그래서 오늘 그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거든요. 근데 한번 저희가 식품 첨가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부분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다른 도시녀 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 거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옆에 유드리님 또 만능이시잖아요. 혜연님 또. 그래서 저는 나눌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아이들과 같이 식생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 식품에 들어가 있는 첨가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원래 식품이라는 것이 자연 그대로를 먹어야지 되는데 그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 상하잖아요. 그렇죠. 오래 보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식품을 가공하고 그 식품이 이렇게 품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첨가물이 발달된 건데
사실 식품 첨가물이라는 그 뜻은 식품을 가공하고 조리할 때 그 식품의 품질을 유지시키거나 개선시키거나 또 맛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 식품 본래 성분 이외에다가 무언가를 첨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옛 선조들은 그 식품을 가공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것들을 사용했냐면 무슨 소금, 뭐 식초, 뭐 이런 거 있죠. 동식물이나 이런 것에서 천연적인 것들로 식품에다 첨가를 해서 보존을 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1990년대부터 산업혁명 이후에 그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화학적인 합성품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 중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 요런 것들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식품에다 넣는 것을 이제 허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그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 화학 첨가물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보통 먹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을 넣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이 식품 첨가물을 넣는 이유는 먹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뭐 예쁜 색상을 주거나 또 뭐 향기가 나거나 이래야지 구매가 잘 되니까 그런 이유에서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영양소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넣는 네네. 거예요. 예를 들면 음료수들 중에서도 뭐 아이들이 먹는 음료수에다가 뭐 칼슘을 첨가한다든가 뭐 이런 목적으로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간 연장도. 네, 기간을 연장해서 이제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네네.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큰 목적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넣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약간의 그 품질을 향상시켜 준다는 그런 목적으로 넣는 건데 그 첨가물들이 사실 우리들이 식품안전처에서는 동물 실험을 통하여서 이것이 괜찮다라고 얘기는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만 먹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정말 화학 첨가물인데 이런 것들을 한 가지만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식품, 여러 가지 식품 속에 다양한 첨가물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그 첨가물들이 우리 몸속에 안에 들어가서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킬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시간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은 당장은 이것은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판정을 내린 것들이 후에는 자꾸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다시 반복해서 결정을 내리는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먹으면 안 돼라고 했던 것들도 다시 뭐 나중에는 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약간 첨가물의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우리가 식품 첨가물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면 산도 조절제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식품을 변하거나 상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넣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소포제 뭐 이런 거는 거품 생성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는 첨가물이고요. 그다음에 산화 방지제 이런 거는 지방의 산패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상의 변화 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장 기간을 좀 연장시키기 위해서 넣는 거고, 그다음에 착색제는 당연히 색소인데 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색깔이 예뻐야지만 또 구매력이 있잖아요. 먹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발색제, 뭐 유화제 같은 것은 물과 기름이 잘 섞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물과 기름을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넣는 그런 첨가물이고요. 예를 들자면 커피 믹스에 들어있는 이렇게 프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물과 우유가 잘 섞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김태희가 선전하던 네, 우리 커피에는 카제인 나트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 문구 하나 가지고 지금 굉장히 히트를 쳤잖아요. 유화제에 대해서는 뭐 찬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을 섞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유화제고요. 또 뭐 응고제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부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응고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이런 응고제 같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두부를 뭐 간수에다 넣어서 뭐 눌러 짜서 뭐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다 이 응고제를 통해서 두부를 굽게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과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자를 주로 먹거든요. 근데 그 과자 뒤에 보면 막 설명 써 있잖아요, 뒤에. 정말 그 암호 같아서 성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뭐가 나쁜지 뭐가 좋은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과자가 그냥 나쁘다는 것만 그냥 안 좋다 몸에 그런 근데 거지. 다 복잡하고 어려운 네. 단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 몰라서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고요. 네. 모르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 중요한 거는. 그 표기되어 있는 거 외에도 네. 그리고 거기 합성 착색료가 한 가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분이 뒤에 보면 보통 그 가공식품들 뒤에 보면 성분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는 그 굉장히 몇 가지 정도만 적혀 있지만 사실 한 가지 이름 안에 뭐 한 10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하나만을 생각해 본다면 아이스크림 안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그 첨가물이 착향료 들어가죠. 착향료는 왜 들어가냐면 다양한 맛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딸기 맛, 메론 맛. 딸기는 하나도 안 들어갔지만 딸기 바나나 맛을 맛. 내기 위해서 네네. 그 착향료 들어가죠. 그다음에 색소 들어가죠. 딸기 맛 이랬는데 딸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서 딸기 향 색깔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딸기인 것처럼 뭐 빨간색 뭔가를 넣겠죠. 식용색소 사모 뭐 이런 거 넣겠죠. 그다음에 안정제 들어가요. 그게 왜냐하면 안정제가 네, 들어가요? 그거는 왜냐하면 냉동 전에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끈적이는 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안정제 넣어주죠. 그다음에 품질 계량제 이런 거 넣어줘요.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우유가 이렇게 그냥 이게 아이스크림이 약간 걸쭉하잖아요. 네네. 그래야지 좀 녹는 것도 좀 쉽게 잘 안 녹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품질 계량제 넣죠. 또 감미료 넣죠. 감미료는 아이스크림이 그 녹는 온도를 이렇게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야지 맛이 좋고 이렇게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유화제 넣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지방과 물이 잘 섞이지 않기 네. 때문에 그 유화제를 넣어야지 섞이죠. 탄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때문에 가장 그 아이스크림 안에도 벌써 이렇게 뭐 착향료, 색소, 안정제, 품질계량제, 감미료, 유화제 이렇게 6가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외에 아이스크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6가지가 아니라 품질 계량제 안에도 몇 가지가 될 수 있고요. 한 2, 30가지 내지는 어떤 것들은 70가지, 80가지 넣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몸에 안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섭취량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식품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상태의 식품을 제일 먹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근데 그것을 그 보관하기 어렵고 또 그 보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꾸 어떤 것들을 자꾸 가공해서 쓰는 건데 천연적으로 가공을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가공품들은 이런 것들을 첨가물들을 첨가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교육할 적에는 뒷면을 보고 뒷면에서 너무 나쁜 성분이 있으면 먹는 것을 배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뒷면에도 나오지 않은 성분들이 추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쉽게 밀감 그 통조림 밀감을 알아보니까 거기에는 밀감이 까져 있잖아요. 그 까지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염산을 쓴대요. 근데 염산을 쓰고서 염산을 없애기 위해서 카제인 나트륨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투여가 됐다가 또 빼고 이런 과정이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니까 그게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넣는데 이것이 너무 나쁜 성분이야. 그러면 또 눌러주고 막 이렇게. 그것을 다시 중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중화되는 이 그걸 나쁜 알고 어떻게 성분을 먹어요, 우리가. 중화시키기 위해서 또 두려워서. 뭔가를 집어넣는 거죠.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안 먹겠죠. 이런 거 알면. 근데 이게 우리 소비자들은 모르니까 네. 무슨 말을 해도 잘 아니 모르니까. 알고도 먹죠. 알고도 먹나? 죽겠어 하고. 근데 우리가 만들지는 않잖아. 이렇게 뭐 약품을 그런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아까 그 유화제하고 아이스크림 얘기가 나왔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요. 아이스크림을 녹잖아요. 다시 냉동고에 넣어보세요. 그 모양이 안 나와요. 네, 되게 맞아요. 그건 뭔가가 맞아요, 처리됐다는 맞아요. 거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유명한 모 브랜드 회사 아이스크림 그 거대 기업의 상속자 앤서니 라빈스는 그걸 포기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부를. 그 아들이 안 먹고 오래 살겠다. 왜냐하면 같이 아버지하고 시작하는 그 동업자를 삼촌이라고 불렀는데 그분들이 자꾸 나이 들면서 시름시름 알아가다가 한 분씩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그 제품들이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친한 분들을 잃는 그런 아픔을 이러면서 더 전 세계 어린이들한테 판매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지하라고 아버지한테 건의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매력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고요. 그 예를 들어서 감미료 같은 거는 증상이 감미료를 넣은 첨가물을 먹을 경우에는 뭐 콩팥장애, 뭐 바람 뭐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그 감미료 같은 걸 신주에다 경구했을 적에 투여했을 적에 뇌에서 이상 증상이 뭐 발견되고 뭐 방부제 같은 거는 정말 발암 물질 하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추신경을 마비시킨다고 나오고요. 화학조미료 같은 건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미원? 화학조미료 같은 거는 뭐 이렇게 경련, 뭐 가슴이 막 뛴다든가 뭐 이런 걸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착색제는 그 대부분 색소인데요. 그 색소를 만드는 그 주재료가 뭐냐면 타르 색소예요. 그러니까 타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게 석유잖아요. 석유를 타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그 석유나 석탄에서 뽑아내는 색소예요. 대부분이 그 가공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석유를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디 많이 들어가죠? 그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대부분 사 먹는데. 네, 사 먹는 뭐 아이들 음료수, 여러분 뭐 환타 그런데. 예, 원래 그 타르 색소는 그 옷감에 물을 들이거나 아이들 장난감에 물을 들이거나 이런 데 써야 돼요. 그런 데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식품에다 넣는 거죠. 왜냐면은 오래 조금만 먹으면 네. 아동 과잉 행동증이 그때 한번 그런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색깔도 청색이 안 좋다고 얘기 들은 것 같아요. 황색 황색인가? 아마 3호하고 적색 황색, 4호. 네네. 황색 두 가지 3호? 정도. 40호, 오. 5호, 6호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저는 그거 듣고 나서는 그 오렌지 주스도 잘 안 사 먹어요. 금지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오렌지 주스도 그냥 뭐 이렇게 타서 이렇게 정말 네, 그런 게 안 아니라서 먹- 그냥 구입을 아예 집에서 안 해요, 좀 이렇게 저는. 갈아 먹던지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근데 이게 지금 폐해성이 이제야 이제 조금 예, 안 예. 좋다라고 알려지니까 그동안 익숙해져 있는 엄마들 모르고 사줬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은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행동장애 뭐 그런 발달장애가 많고 지금 문제시가 지금 많이 되고 있죠. 네, 특히 그 타르 색소 같은 것을 많이 먹을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 그 전두엽에 이상이 온다라고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뇌의 그 앞쪽 부분에 있는 전두엽이 어떤 걸 관장하냐면 아이들의 그런 이성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건데 여기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전두엽에.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이들이 그 굉장히 뭐라 그럴까 과잉 행동을 한다거나 그 아이들이 자기 이렇게 얌전하지 못하고 막 산만하고. 산만한 아이들, 아이고 뭐 좀 약간 거칠은 아이들 있잖아요. 뭐 ADHD 같은 네, 거. 예.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요. 전두엽에 이상이 생기면. 근데 그 타르색소 같은 거를 먹었을 때 제일 그 피해가 심한 게 그 전두엽에 이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색소 같은 거는 많이 먹으면 알레르기 알레르기가 아니라 아토피 맞죠. 알러지 받는 아토피, 맞아요. 당뇨, 네, 그런 거. 뭐 각종 모든 걸 성인병을 유발시킨다고 그러던데. 근데 써니님께서는 떡을 색소가 좀 네네. 들어가잖아요. 색깔 오늘도 송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건 네. 어떻게 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자연 색소를 쓰죠. 그런 자연 색소라는 경우는 뭐 그냥 자연에서 나오는 거. 노란색은 단호박, 단호박을 어떻게 보라색은 하세요? 흑미. 흥미 이렇게 예. 해주고 물에 뭐 이렇게 물을 이렇게 아니 단호박은 쪄서 그냥 쌀 반죽에 같이 섞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보통 떡집에서 무지개 떡 같은 거 색깔은 어떻게 그러니까 내세요? 무지개떡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타르 색소를 쓰는 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최근의 경향은 이제 그런 타르 색소를 안 쓰고 코치니? 이제 코치닐도 잘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코치닐이 천연 색소긴 한데 잘 안 쓰죠. 네.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식품에서 나오는 것들 고구마 가루, 뭐 흑미, 단호박, 단호박. 예, 뭐 그런 것들로 많이 대체하고 있어요. 그런 보라색의 흥미 그렇죠. 흑미가 옅어지면 보라색이 되고 또 그 고구마 가루가 또 보라색을 잘 내고요. 자색 고구. 예. 근데 지금 천연 원료 좋은데 저거를 내기 위해서 또 번거롭다는 거죠. 단가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요. 근데 그걸 타르 색소를 넣으면 쉽게 해결되고 단가 너무 자체가 쉽죠. 타르 색소로 하면 내려가거든요. 왜냐하면 떡 같은 거 할 때는 그 수분량을 조절하는 게 관건인데 그 단호박에 물 많이 들어있죠. 그런 거 조절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쵸. 타르 색소 같은 경우는 아주 미량으로 그 원하는 색깔을 확 낼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타르 색소가 안 좋은 게 이 색감이 그 단호박이나 이런 천연 재료에 비해서 좀 너무 화려하다 그러나 촌스럽죠. 너무 촌스럽고 예.
그래서 이제 요새 최근 경향이 이제 그런 거 잘 안 써요. 촌스러워서 색깔이 타르색소는 그러니까 더 눈에 띄게 튄다 그럴까요? 안 먹고 싶게. 너무 밝고 화려하게 나오고 근데 그 맛은 별 차이는 없는 건가요? 일반 소비자들이 먹었을 때 워낙에 만약에 타르색소 같은 하고 경우는 워낙에 미량으로도 색깔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맛으로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천연으로 만든 떡하고 예. 이런 그 타르하로 만든 떡하고 약간 차이는 잘 못 느낀다는 거죠. 타르색소가 들어간 건 못 느껴요. 천연 재료는 양을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타르색소는 전혀 못 느끼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런 타르색소, 인공색소를 쓰게 되면 천연의 우리 그 맛에 대한 감각을 잃게 돼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되고요. 악순환이죠. 저기 불엄산 칼륨이라는 게 그거는 이제 제빵하는 곳에서는 필수였대요. 근데 그걸 오래도록 써서 섭취를 하면 몸에 아주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줬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우리 먹이지 말자 우리나라 사람을 그래서 안 쓰는 나라들이 대다수 생겼는데 지금까지도 미국의 빵에는 그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정이. 불엄산 칼륨이. 네, 보통 수입산 밀가루를 대부분 다 쓰고 있는데 수입산 밀가루는 일단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굉장히 많은 약품 처리를 해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그 빵 같은 경우 떡하고는 좀 틀리게 이게 빵은 이렇게 팽창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팽창제를 넣지 않고는 전혀 이렇게 부풀지를 맞아요. 않는데요. 네. 그래서 당연히 시중에서 나오는 빵들은 당연히 팽창제가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뭐 천연 이스트나 뭐 이런 걸로 발효를 해서 빵을 이렇게 부풀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번거롭고 네네. 돈이 많이 드니까 대부분 팽창제를 넣어가지고 빵을 부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빵을 하시는 분들은 좀 남는 게 있고 부풀리니까 떡 하는 분은 오히려 줄죠. 떡은 좀 줄죠. 네. 불리하다고 합니다. 부피가 줄죠. 떡들 드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들이 대부분 이렇게 먹으면 몸 밖으로 대부분은 다 배설이 돼요. 그런데 어떤 성분들은 그게 계속 우리 몸속에 그렇죠.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이런 것이 남아 있으면 이런 성분들이 조금씩 몸 안에서 자꾸 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몸 안에 쌓이기 때문에 병을 유발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첨가물이 들어간 그 여러 가지 식품들은 되도록이면 섭취하지 않는 게 좋겠죠. 예. 근데 이런 거 식품 그 첨가물이나 아이들한테 식생활 교육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듣고서 내가 이런 거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저 궁금하거든요. 그런 거 아이들이 듣고서. 근데 그럴 때. 정말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런 걸 가서 실험을 해요. 흰 우유를 가져가고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딸기 우유를 가져가서 이제 금세 그 자리에서 너희들 딸기 우유에는 딸기가 얼만큼 들어가 있겠니? 이건 딸기에다가 딸기를 넣고 갈은 게 딸기 우유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딸기 한 방울도 안 넣고 딸기 우유를 한번 만들어 볼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흰 우유에다가 코치닐 색소가 이제 분홍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치닐 색소를 좀 넣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설탕 이제 들이붓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딸기 향 이제 한 방울 떨어뜨려 주고 그러면은 똑같아요. 그리고서는 그럼 코치닐 색소는 이제 천연 색소라고 얘기를 하지만 코치닐 색소는 사실상 그거는 연지벌레라는 벌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통 타르 색소를 쓰다가 이제 우리 그 소비자들이 너무 이제 현명해지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는 타르 색소 안 쓴다. 우리는 천연 색소다 이러면서 벌레를 나오는 게 이제 그 코치닐 색소예요. 그러니까 그 뭐죠? 비비 꼬였네. 무슨 그런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스크류바. 대표적인 보면 스크류바 앞에 보면은 여기 우린 천연 색소 사용 이렇게 딱 자랑스럽게 써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그 연지벌레를 그 멕시코 이쪽 남미 쪽에서 하는 연지벌레라는 게 있는데 그 연지벌레를 이렇게 쫙 이렇게 문대는 그림을 사진을 보여줘요. 그러면 거기서 벌레한테서 이렇게 분홍색 빨간 게 이제 몸에서 나와요. 그걸 아이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이 타르색소는 이 연지벌레를 갈아서 이걸 말려서 이렇게 만든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고서는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저런 걸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끔찍해하죠. 근데 그런 얘기 다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딸기 우유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그것도 먹어보자고 달려드는 애들이 달려드는 애들이 있고요. 이제 약한 아이들은 절대 이런 거 안 먹는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식품 안전 그 교육을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가보면 아이들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집에 가서 너희들 엄마한테 전해라. 뭐 현미밥이 좋으니까 현미밥 먹어라. 이런 건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교육이 됐는데 집에 가서 얘기하면 부모님들의 반응이 싸한 거죠. 됐어. 그런 거 이때까지 먹었어도 안 죽어. 에이.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서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의 반응이래요. 집에서. 다음부터 엄마도 네. 모시고 그래서 오라서 같이 교육을 하시죠. 예, 그 식생활 교육은 제가 카스에다 반찬 올리잖아요. 그러면 네. 그거를 6가지를 하면 이렇게 접시에다가 6가지 올려요. 그러면 이거는 왜 먹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아이 밥 숟가락에다 놓으니까 귀찮지만 귀에는 들리잖아요. 이 우엉은 뭐가 좋고 연근은 뭐가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고 그러면서도 먹어요. 그렇게 해야 건강이 전달이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가르쳐야 아이들도 어른이 돼서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는데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질 않으면 지금 사회는 앞으로 이제 암울한 거지. 그래서 정말 어른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항상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주부이다 보면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미료가 그러면 화학 조미료가 그러니까 미원이나 아니면은 그 다시다인가요? 다시다. MSG. 다시다.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나요? 여러 많죠. 많아요? 엄청 많죠. 뭐가 감미료로는 감미료? 그 수를 감- 셀 수가 없지. 네, 음식 감미료- 만들 때 집에서 친환경으로도 나오는 거 있지만 그거에 이제 화학 조미료식으로 들어가는 건 엄청 많아요. 시중에 파는 거 있어요? 그럼요. 난 엄청 많지. 미원하고 다시다밖에 몰라서. 문제는 액젓에도 아, 들어가요. 그래요? 글루탐산 나트륨. 새우젓 이런 데도 다 예. 들어간대요. 들어가고. 예. 어. 젓갈에도 왜 많이 감칠맛 나는 게 다. 그럼 사 먹는 간장에도 또 들어가겠네요. 그럼요. 당연한. 안 들어갔다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했잖아요. 집에서 먹는 거나 밖에 사 먹는 거나 똑같이 섭취량 그러겠네요. 똑같다고. 간장. 그 포천 이동갈비에서 예. 맛있는 이유 중에 그 갈비집 이유가 그 집은 국간장으로 배합을 해갖고 배랑 양파랑 모든 감미료를 친환경으로 넣어서 했기 때문에 맛있어서 그 집을 선호한다. 그런 거가 자기의 프라이버시잖아요. 이게 그렇게 지금 먹어야지. 문제가 뭐냐면 식생활이 지금 잘못돼서 그렇거든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슬로푸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더 먼저 시작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탈리아에서 먼저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그 슬로푸드 협회 카를론 페트리라는 그 협회 회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노아의 방주 들어보셨죠? 물론 네네. 뭐 크리스찬들 그분들은 이제 많이 쓰는 말이신데 오늘날 잘못된 식생활이 그만큼 절박해서 대홍수에 비유를 하신대요. 근데 요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유해성을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소비자가 알고 나면 힘을 키워서 기업에 대항해서 어떤 우리의 권리 그런 걸 좀 목소리를 크게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마트를 갔더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건강한 소시지였나? 그런 첨가물이 좀 덜 들어간.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시민들이 많이 알고 그만큼 힘을 키워서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권리는 우리가 건강해야 될 권리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네네. 노력으로 예, 지속적으로. 근데 햄 종류는 어쩔 수 없이 먹더라도 웬만하면 자제를 하는 게 좋더라고. 그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안 좋은 뭐 그런 특별히 안 좋은 색소 뭐 이런 것도 소개해 주실 건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품 첨가물이 사실 그 안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네. 특별히 어른들보다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그 유해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특별히 더 첨가물을 먹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특별히 아이들한테 가장 안 좋은 것을 제가 5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가 그 타르게 색소 먹이지 않아야 되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 타르게 색소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전두엽의 이상 뭐 이런 것도 얘기 알레르기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향산 나트륨. 이게 뭐냐면 그 뒤에 보시면 안식향산 나트륨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건 보존료예요. 그러니까 식품이 부패하는 거나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넣는 건데 이런 것들은 증상이 어떻게 되냐면 눈의 점막에 이상을 주거나 자극이 오거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거나 그런 걸로 나오고요. 특별히 이 안식향산 나트륨이 비타민 C하고 결합을 했을 때 그 벤젠을 형성해서 DNA를 뭐 손상시킨다 이런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뭐 파킨슨병이나 뭐 퇴행성 질병이 유발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보존료가 특히 안식향산 나트륨 이렇게 써 있는 건 절대 아이들이 먹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는 MSG죠.
예, 조미료를 우리가 흔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뇌 신경 세포에 안 좋다는 그런 또 그 보고가 있으니까 또 뼈의 성장을 억제한다 이런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MSG에 대해서는 그 찬반 그 뭐 괜찮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곤 하지만 그런 얘기가 네. 또 종종 들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MSG는 저희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그 먹고 있어요. 왜냐면은 온갖 그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가면은 다량으로 MSG를 넣고 네네. 뭐 어떤 음식이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서도 저희들이 음식을 집에서 만들 때도 MSG가 꼭 들어가잖아요. 너무 다량을 저희들이 먹기 때문에 그 MSG가 그 소량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외국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MSG가 그 음식의 그 특성상 그 MSG를 많이 넣잖아요. 근데 네네. 우리나라는 MSG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MSG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MSG는 절대 먹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황산 나트륨이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황산 나트륨은 그 식품의 세균 같은 것 발육을 억제하기 위해서 넣는 것들이거든요. 어디 그리고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게? 것들은 주로 과일 주스나 뭐 물엿, 뭐 포도주, 뭐 그러니까 잼, 뭐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식도를 훼손하고 위 점막을 자극한다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만성 기관지염이나 뭐 천식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 절대 아황산 나트륨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들은 아이들한테 먹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미국 같은 데서는 최근에 그 아황산 나트륨을 그 식품 그 종이에 표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량 회수시키고 굉장히 법을 그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규제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황산 나트륨도 아이들이 먹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질산 나트륨. 다섯 번째 그 아질산 나트륨은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냐면 햄이나 소세지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육류 가공품에 그 발색제하고 뭐 육포도 많이 들어가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아질산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은 구토가 나고 뭐 발한이 나고 호흡곤란이 나고 뭐 이런 보고가 있어요. 그 육류하고 반응해서 니트로소아민이라는 그 발암 물질이 생성된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질산 나트륨 요 5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린 거 타르게 색소, 안식향산 나트륨, 그다음 MSG, 아황산 나트륨, 아질산 나트륨 이 5가지는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절대 네, 먹이지 않았으면 전 좋겠어요. 들어도 까먹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어제 다 네. 준비해 왔어. 네. 공부해 갖고 왔어. 네. 그러면 아까 좀 많이 드셨나요? 저희들 이렇게 간식. 오늘 간식이 되게 푸짐하네요. 푸짐하잖아요. 너무 푸짐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얼마 네, 듣지도 한가위 않은 분이. 끝물이라 풍요롭네요. 네. 삼김은 이거 사진 찍어서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희 삼김 시대 삼김들은 먹을 것만 보면 아주 그냥 달려듭니다. 네. 저 왜들 너무 그러세요? 배불러서요. 지금. 그냥 염장을 질러서 같이 위궤양 걸리도록 해. 또 지금 아, 저희가 네, 아까 제가 오늘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주제가 너무 무거웠어요, 오늘. 너무 무겁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지혜롭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내는 방법을 조금 알려진 게 있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단무지 같은 거는 사카린이 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무지 같은 거는 찬물에 한 5분 정도 담가두셨다 드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묵 같은 거는 뜨거운 물에 좀 그 헹구거나 네네. 뭐 데치거나 이렇게 해서 그거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햄 같은 것도 뜨거운 물에다 항상 데쳐서 좀 녹인 다음에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캔용으로 돼 있는 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뚜껑을 따면 거기 노랗게 이렇게 기름 같은 네네. 거 네, 있는데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다 제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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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참고로 그 하셔야 되고요. 네모난 햄은 되도록이면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모난 햄이요? 네. 아니 햄 종류는 아예 그냥 종류 햄에 중에 들어있는 햄 종류 중에서도 그 레벨로 따지면 제일 밑에 나머지 찌꺼기로 만드는 게 그거예요. 네모난. 그리고 우리가 보통 통조림 제품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뭐 옥수수나 뭐 콩이나 이런 통조림 같은 것들은 항상 체에 받쳐가지고 통조림 안에 있던 물기들을 다 빼고 나서 이렇게 다시 찬물에 다시 네네. 헹궈서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빵 같은 것도 이렇게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살짝 굽거나
또 오븐에 살짝 데워가지고 먹는 게 그 방부제 같은 걸 좀 날려보내는 거고요. 근데 참치는 저게 물어보시네요. 근데 참치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물에다 헹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건 기름을 쫙 빼신 다음에 네. 꼭 짜주는 수밖에 짜주는 없어요. 수밖에 없는데 나 면보로. 사실 뭐 참치 같은 거는 생협 제품을 드시는 게 아무래도 요즘은 참치는 생협에서는 많이 어떻게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 캔으로 유해하지 나와요. 말고, 네, 캔으로도 나와. 요즘 똑같이 참치는 많이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축적되는 그 먹이 사슬에 중금속 의해서 때문에. 그 축적되는 게 제일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는 그 통조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따서 뚜껑을 따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놔뒀다가 이렇게 마시라 그 음료 같은 것도 마시고 그렇게 하는 방송을 한번 들어보고 휘발 성분이 있는 거는 그것도 효과가 있긴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픈해서 좀 놔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날아갈 건 날아가고 뭐 이런 거 이게 그때 정보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참치 같은 거는 또 네. 어린이나 가임기 여성은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어린이. 그 수은 축적이 많이 돼서요?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먹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참치 통조림이 굉장히 요새 유해한 걸로 나오고 예. 있어요. 네. 또 요새 방송에 났잖아요. 그 일본 원전 때문에 그 일본에서 수입한 그 싼 생선들이 학교 급식에 많이 들어갔대요. 모르고 다 먹은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예. 노출돼 있어 애들이 너무. 그리고 라면 같은 것도 사실 안전하게 먹으려면은 라면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산화 방지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약간 면을 살짝 삶아가지고 찬물에 다시 헹구어가지고 다시 끓여 먹는 방법. 뭐 그거 이런 센 거로 거. 먹으면 어때요? 생거로 더 안 좋은가요? 생거로 드시는 거는 산화 방지제를 다 드시는 거죠. 트레미님 거기 그 스프 건더기 예. 스프 그게 완전히 0% 영위 저기 그 방사능에 완전 노출된 게 영순이래요. 뭐 라면 어떻게 스프는 완전 첨가물의 보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첨가물이 들어와 있지 않는 것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적에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럼 가공도가 낮은 제품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네네. 되도록이면 자연에 있는 식품들을 집에서 조리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 포장지 뒷면에 성분 표시를 항상 확인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고요. 그리고 먹더라도 알고는 먹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첨가물 뒤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이런 거를 먹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미 아이들한테 인지를 시켜줘서 되도록이면 이런 걸 먹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가격을 판단하지 않으셔야 돼요. 대부분 그런 첨가물을 많이 넣는 것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첨가물들을 대부분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너무 가격이 싼 것을 고른다는 것은 그 좋은 판단은 아닌 거죠. 결론이 나왔어요. 네. 텃밭을 그리고- 하십시오. 저희 도시내에 동참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신선한 원재료 상태에서 섭취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첨가물이 없는 장류를 먼저 바꾸셔야 돼요. 우리 한국 식단은 대부분 간장, 고추장, 된장 이게 기본 베이스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 자체가 시중에서 사 먹는다는 것은 그런 것들은 다 첨가물이 이미 그 MSG 첨가물로 된 거기 때문에 그걸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무리 좋은 요리를 만들어도 그게 맛이 이렇게 안 좋은 나고. 네네. 좋은 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부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장류를 좋은 걸 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물건을 사실 적에는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왜 싸지? 맞아요. 왜 싱싱하지? 이거 이렇게 싱싱하면 안 되는 건데 왜 이건 이렇게 싱싱하지? 이런 의문들을 항상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믿을 수 있는 그런 뭐 생협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저기 오늘 또 남자 써님께서 오셨는데 뭐 궁금한 거 좀 이렇게 질문 좀 하시고 좀 그러세요. 이미 뭐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아. 예 특별히 질문할 건 없는데 이제 그 식품에 들어가는 그 색깔을 내는 예. 그 색소 중에 이제 기존에 이제 옛날에 떡집들이 타르 색소를 많이 썼거든요. 이제 타르 색소를 많이 쓰다가 그 다음에 쓰기 시작한 것이 이제 천연 색소를 썼어요. 천연 색소에는 이제 치자 색소가 이제 좀 노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붉은색을 내는 코치니를 많이 쓰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천연 색소의 유해성도 조금씩 나왔기 때문에 예. 그 자연 색소로 이제 돌아가는 경향이거든요. 자연 색소라 하면 이제 그 자연에서 그냥 나온 그대로 단호박이면 단호박, 뭐 고구마면 고구마 이런데 그 잘 저희가 몰랐던 게 이제 천연 색소의 위해성에 대해서 좀 아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치자 황색소 뭐 분홍색 같은 거 내시기 위해서는 코치니 색소 많이 네. 쓰잖아요. 사실 이게 코치니 색소는 또 아시는 분 많이 아시겠지만 연지벌레로 만들어요. 근데 그 연지벌레 중에서도 그 암컷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컷은 그 암컷과 수컷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 수컷엔 날개가 달려 있고 암컷은 날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천적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컷은 날개가 있으니까 날아가는데 그 암컷은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적이 나를 잡아먹었을 때 나는 독소가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잡아먹으면 네가 죽어. 아, 그 이런 분홍색이 거죠. 독소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천연 색소라고 생각하는 코치니 색소 안에는 약간의 카르민산인가 뭐 칸민산인가 뭐 이런 약간의 독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지 벌레 자체 안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독소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천연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좀 약간 위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캐러멜 색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까만색을 내기 네. 위해서 캐러멜 색소를 많이 사용하는데 캐러멜 색소도 물론 천연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그 설탕으로 만든 예,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그 제조 과정이 그 보통 캐러멜 색소에는 뭐 짜장면, 무슨 콜라 뭐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만드는 과정이 어떠냐면 설탕을 태워요. 네. 엄청나게 태워요. 그러니까 아주 새까맣게. 그 태우는 과정에서 뭐 암모니아도 약간 첨가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탕을 굉장히 태워서 만든 게 캐러멜 색소이기 때문에 캐러멜 색소도 천연이기는 하나 그거는 그 몸에 좋은 색소라고는 할 수 없어요. 흑설탕은요? 흑설탕은 보통 우리가 먹는 게 보통 백설탕이잖아요. 네네. 설탕의 제조 과정은 어떤 거냐면 사탕수수를 짜서 즙을 그걸 건조를 시켜요. 그래서 건조를 시켜서 가루를 만들어낸 게 원당인 거죠. 네네.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어요. 네네. 근데 색깔이 어떠냐면 약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흑설탕처럼 약간 이렇게 거무스르한 그런 색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미네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시간 오랫동안 보존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보통 사탕수수가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잖아요. 네네. 그게 다 수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존을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당분만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양소들은 다 버리고 단순하게 그냥 단만 내는 그 단맛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만 빼내서 그런데 그게 이제 그것을 이제 좋게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얗게 이제 색을 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누런 거나 흑설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흑설탕은 원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당 자체가 사탕수수에서 바로 뽑아냈을 때 그 약간 네네. 검은스름한 이런 색깔이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기분을 주기 위해서 흑설탕을 만들어내는 건데 흑설탕은 하얀 설탕에다가 캐러멜 색소를 섞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흑설탕이라고 해가지고 원당이 되는 건 아니고 흑설탕이 네. 미네랄의 보고라는 거는 허당인 거네. 아닌 거죠.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백설탕은 그냥 속고 속이는 하얗게 세상이야. 예. 그거는 잘못 알려줘서 사기꾼들이야, 그렇고요. 일본의 흑당이라고 있어요. 네. 그거는 원료 자체가 그거예요. 가공된 게 아니라. 생협에서 파는 흑당이요? 마스크바도 흑당. 예, 그게 그러니까 원당 이런 마스크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게 마스크도 봤는데 그게 원당이에요. 예, 그거. 네, 필리핀에서 들어오는 거죠. 네. 그게 공정 그렇게 매장. 달지도 않고 맛있잖아요. 네, 그 마스크도 원당을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설탕이 저희 달기도 집은 하면서. 그걸 주니까 안 먹고요. 계속 항설탕으로 설탕을 무진장 먹고 있어요. 그리고 원당 좋은 걸 왜 안 자체는 드세요? 그렇게 아주 단맛이 아주 강하진 않아요. 강하지 않아요. 네. 근데 단맛이 맛있어요. 있지만 예. 그리고 문제는 특히 백설탕의 폐해가 큰데요. 표백을 했으니까. 인이 많이 들어 있어서 역시 깎아 먹고요. 예, 어떤 뼈하고
뼈의 성분 중에 칼슘과 이는 기량성이라서 1대1로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족하면 이제 더 많이 근데 백설탕으로 한쪽이 효소를 많다 만든다고 그런 걸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럼? 그러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집에서 드실 거면 유기농 설탕 쓰세요. 비싸더라도. 어차피 좋은 거 만들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설탕의 폐해 중에서 문제가 뭐냐면 미세혈관 같은 거는 혈관을 주저앉게 하거나 아니면 녹여버려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눈이 나쁜 이유 단 거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피를 끈적끈적하게 한다고 당연하고요. 설탕. 예. 설탕이요? 그래서 여기가 혈관이 막히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탕이 면역 체계를 억제시키는 일을 하는 예, 게 맞아요. 당이 설탕이에요. 예. 써니님 공부 아, 많이 제가 하셨어요. 지금 면역력을 억제시킨다고요? 당이? 단 거 체계를. 좋아하고 지금 안 좋은 거 좋아하는 건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세요? 예, 어. 제가 좋아하는 게 다 지금 안 좋아요. 다 안 좋아요? 아유, 네. 빨리 끊으셔야 되겠다. 이상호 기자님도 오셔서 교육받고 회교육 가셨는데 나가는 순간 또 배신했지만 우리 써니님은 어떠실지? 그러면 우리가 천연 조미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왜 조미료에 이런 게 MSG면 많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요리하시는 분들은 천연 조미료 같은 거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시나요? 저는 기존에 네. 그 앞전에도 얘기했다시피 MSG에 네. 그냥 젖어 살던 아줌마인데 그것 모든 거를 정리를 하고 이제 정통 방식으로 조리를 하다 보니까 예. 다신물을 많이 써요. 다신물을 해서 다신물을 부어서 조리를 하고 요리를 만들어내는데 그것 또한 좋지만 장시간 또 보관하겠다 그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친환경으로 구입을 하셔서 말리거나 아니면 팬에다가 두루두루 볶아서 믹서기에다 곱게 갈아가지고 더 고운 걸 원하면 체에 걸러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천연 조미료를 얻을 수가 있어요. 다신물이 다시다물이 아니라 다시마물. 예, 다신물, 이게 다시마, 어디서 그래요? 어디서 다시마, 북어, 뭐 또 멸치, 양파, 새우, 무 이런 표고버섯? 모든 걸 다신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육수. 좀 달게 할 수 있는 그런 맛을 낼 때는 어떻게 또 조미료를 또 우리가 단맛은 단맛은 새우하고 홍합이 좋아요. 일반 또 다른 맑은 물, 맑은 거는 다시마. 그리고 감칠맛이 있는 성분 중에 표고버섯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리. 다시마. 그리고 다시마도 있지만 맑은 맛을 낼 때는 다시마. 무, 양파. 그러면 저희가 보면은 그런 매실청 같은 거 이렇게 집에 만들어 효소 같은 것도 막 집어넣잖아요. 네, 그럼 맞아요. 괜찮은 네. 거죠. 단맛은. 매실청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기농을 좀 쓰라고 예,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네, 그거 대처할 수 가지고도 있고. 음료로 그냥 상시 아이들 배탈 나거나 설사하거나 또 무슨 체해 있거나 이럴 때도 상시 뜨겁게든 아니면 시원하게든 먹이고 또 요리에도 모든 멸치 조림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좀 첨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음식 자체를 너무 달지 않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달지 않게요. 옛날에는 이렇게 달지 않았대요. 음식 자체가 짭짤했죠. 찝찝하고. 단 걸 네.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써니님은? 남자 단 거, 써니님. 예. 아유, 헷갈린다 뭐 진짜. 기억나지 않을 정도 어렸을 적부터 좋아했죠. 예. 그럼 이게 설탕살이에요, 이거? 만져보고 싶으세요? 아니 이게 이렇게 무게가 둥치가 좋은데 이거 설탕이. 제가 제 살은 근육도 좀 있어요. 사실은 제가 두유를 많이 먹어서 여성 호르몬 충만해서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네. 운동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래서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성을 좀 살려야지 하는 의미에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서 설탕 많이 먹지 지금 조미료 많이 먹지 지금. 예. 근데 이제 단 거 되게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네. 사실 그 설탕이 단맛을 내는 것들이 이렇게 아까처럼 우리 마스크도바드처럼 원당을 드시면 좋은데 대부분 외부에서 섭취하는 것들이 설탕이 거의 아니거든요. 설탕, 뭐 네, 액상 감미료, 과당, 네, 이런 액상 과당, 무슨 뭐 사카린 나트륨, 뭐 아스파탐 이런 것들은 단맛을 내기는 하나 그는 그냥 당일 뿐이지 그건 설탕과는 좀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섭취하지 않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막걸리 같은 거 드실 때 이렇게 딱 봐서 아스파탐 이렇게 써 있으면 이런 거 드시지 마셔야 되고요. 결론은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아까도 식생활에서 제가 얘기했나요? 기억이 안 나. 우리 쉬는 시간에 얘기했나? 얘기하세요, 계속 어차피. 우리가 지금 영양소의 결핍 때문에 지금 많은 만성 질환들이 지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이 누적되고 식생활이 잘못돼서 그런 와중에 지금 가뜩이나 부족한데 이런 식품 첨가물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것들을 대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지금 문제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처 방법은 천연적인 걸 먹어서 내 몸에서 안 좋은 것들을 빼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영양제를 많이 먹으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게 합성 영양제도 역시 타르에서 추출해서 만들어요. 그런데 요즘 또 그 맹점을 이용해서 만든 게 천연 성분을 일부만 넣어도 표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놓고 천연 성분이래요. 천연 비타민이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진짜 이 보는 눈을 가져서 잘 가려서 섭취를 하시는 게 그 좋습니다. 써니님께서 설탕 단 거 좋아하신다 그러셔가지고. 거기에 지금 그 네. 그래서 안 좋은 영양제까지 만약에- 먹고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설탕 그 단 거를 드실 적에 되도록이면 조청 이런 거 드시는 게 좋아요. 조청, 근데 뭐 꿀, 보니까 효소 뭐 이런 거. 입맛이 어린이 애들 입맛 단 거 네. 좋아하면 그런 것 같아요. 참. 과자 좋아하고. 저랑 똑같네요. 거의 밥 먹고 너무 몸에 좋은 굵고. 건 맛이 없단 말이야. 젖어 있어. 저도 네. 과자는 꼭 먹어야 돼요. 근데 단 거를 많이 드시면 이유가 있어요. 몸에서 길들여져서 자꾸 당기는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어떤 해소하는 부분으로 그게 자꾸 당기거든요. 단 거가 들어가면 몸이 우선 릴렉스해지거든요. 어떤 그런 메커니즘도 찾아보셔야 돼요. 빨리 네. 끊어야 되겠네요. 단 거를. 릴렉스해지긴 하던데. 혹시 그 아내분께서 요리를 잘하시나요? 아, 좀 이렇게-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저기 후환이 두려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랑할 거리면 해야 방송 되는데. 원래 잘 안 들으시지 않나요? 예, 거의 안 들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맛없어도 맛있다고 그러면 돼. 선생님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이 써니님은 또 반대로 얘기하시니까. 네. 뭐, 행복한 여자예요. 낭떠러지 앞에 서서 행복한 여자예요. 하여튼 저는 입맛에는 저희 어머니 입맛이 제일 좋더라고요. 예. 입맛은요? 네. 근데 아내가 엄마처럼은 못 해주지. 네, 아내가.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예. 오늘 되게 그런 식품 첨가물 얘기를 하면서 저도 좀 반성할 부분이 많고 텃밭을 하고 뭐 좋은 먹거리 하지만 잘 몰랐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름 같은 거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띠레비님께서 이렇게 소식 이런 걸 전해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워가고 또 이렇게 도시녀분들께서 정보들이 되게 은근히 많이 하세요. 정말. 이제 지금 예. 오늘 해오신다니까 네. 질문하려고 공부해갖고 왔죠. 새벽 내.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다들 그냥 프로처럼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좀 알차게 얘기를 들었던 네, 것 그 같아요. 주제는 되게 재미없고 그 동안의 시리즈 중에서 오늘이 제일 재미없고 제일 근데 그런 것 선생님 같아요. 그 뚜레비님 이거는 진짜 우리가 살면서 제일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 알고 가야 뜨르비님 돼. 재미없는 거는 제 전문이에요. 어려운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어때요? 저기 써니님이 오늘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네. 저희 이런 분위기 방송 분위기 뭐 처음 접해 보시는 거잖아요. 저희 방송 뭐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죠? 몇 번 들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럼요. 근데 이게 와서 녹음을 하시니까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수다처럼 우리 떠들잖아요. 어떠세요? 아니요, 그 수다처럼 떠드는 것 같지만 네. 그 다른 여타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유익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괜찮네요. 뭐 이런 정도. 그래. 저희 방송 재밌어야 돼요? 아니면 유익해야 돼요? 그 점이 이제 저 같은 음식을 만드는 네. 입장에서도 그런 거 있거든요. 이제 그 내가 이걸 많이 팔기 위해서 네네. 그 입에 쫙쫙 달라붙는 떡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뭐 적당히 좀 해서 이렇게 입에 쫙쫙 달라붙지는 않지만 몸에도 좋고 먹기도 좋은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처럼 이 도시녀의 유쾌한 수다에서도 그 접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후자는 예.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예. 이제 질문인데 그 낙원상가 쪽에는 떡집이 좀 꽤 있나요? 예, 꽤 있죠. 그쪽에서 유명한 게 딱 한정 판매해갖고 전혀 받을 수 없는 분위기면 딱 영업을 딱 마감을 하고 그 주문 들어온 거에만 매진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정 판매지만 나는 그분들에게 예약한 그분들에게 건강을 준다. 그런 사고로 하니까 서로 상호 간에 신뢰가 쌓이고 그분들은 받아서 좋고 또 주는 분은 건강한 먹거리를 주고 줘서 옆에 계신 좋고. 써니님이 그런 마인드. 근데 그런 마인드신 것 네. 같아서 정말 저희도 딱 그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요. 안 받으시더라고요. 예, 샷다 내리고 이렇게 그냥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페북에서 떡집 어디예요? 한번 찾아뵐게요.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 아닌데 다시 한번 아니야. 얘기해주세요. 다시. 그렇게 들렸어 내 머리. 써님 목소리. 아니 잠깐만요. 여기 연상이 돼서 항상 목소리 톤이. 그리고 지난번 그 삼김시대 5회에서 우리 도시녀하고 나중에 한번 조인해서 같이 네. 하자는 말씀이 왜냐면 지난번 좋죠. 주제가 40대 뭐라죠? 뭐였죠? 그 40대의 그 건강에 대해서 맞아요. 중년 그 남자들의 얘기했어요. 건강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도시녀 얘기가 딱 나왔더라고요. 좋습니다. 제의를 받아드리겠습니다. 좋으시죠? 좋죠. 네네 뭐 모일 수만 아니, 있으면은 이렇게- 저희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이크가 같이 내리고- 쓰죠. 뭐 짝지에서 써니님 제 짝이 괜찮네요. 이거 남편 안 들으신다고 마구 얘기하시. 아니 사진 보여줬습니다. 아무 반응 없습니다. 좋습니다. 좋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제 눈 꼭 보시면서 오늘 그냥 어떠셨는지 게스트분한테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뭐 던져주셔도 돼요. 선물을 드릴게요. 정말요? 지난번 방송에서 그 삼김시대에서 남성 호르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좀 정보를 좀 찾으시는 예. 것 같아서 제가 급 검색을 했습니다. 어머 우리 전혀 몰랐는데 또 계속 제가 남성 호르몬이 많은가 봐요. 저 자주 만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이가 되나요, 호르몬도? 그럼요. 자, 보니까 첫 번째는 검은 게 그만 웃으세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우리 큰 딸이 초등학교 남자친구가 있어요. 걔가 지니엘 남자의 목소리가 근데 이만해. 키가 180에다가 이만한데 아줌마 안녕하세요. 그래서 걔랑 다니면 너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아 걔는 남자를 안 보여 그냥 여자야 그러더라고. 아니 전이는 근데 우십니다, 전이는 지금. 안 돼도요. 하다못해 더 악화되는 거 방송에. 그래서 걔하고 있으면 의심이 안 가. 그러니까 우리 둘은 문제 없어.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의심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써니님이 그 남자 적어야 써니님이 되는데. 덩치는 이만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이 지난번에 사진 촬영할 때 긴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떨지 마시라고 툭툭 그래요? 쳐드렸거든요. 이렇게 옆에 너무 접근하셔서 좀 떨렸어요. 이 거리 근접 아줌마들이 있죠. 그러시 아가씨들이 접근하면 별로 안 떨리는데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네. 여자를 보셨어요? 아니, 처음이라 무서운 거지 그러실 거예요. 여자로 본 게 그렇지. 아니고 무서운 거지 뭘 여자로 왔겠어. 그것도 자주 보시면 괜찮습니다. 바로 필기하겠습니다. 일단 검은깨. 근데 여기서 왜 그러냐면 아연이라는 성분이 입맛 천연 입맛에 관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생식 뭐라 그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아연이 성장에도 관여하고요. 네네. 생식 기능에도 관여하고요. 그리고 미각에도 관여해요. 그래서 그 아연의 복원이 굴. 네네. 근데 곧 아, 굴철이죠. 네네. 예전에 그 만인의 연인이었던 카사노바가 좋아했던 굴. 저도 네네. 좋아합니다. 굴을 이거를 생으로 먹어야 되나 아니면 가공해서 먹어도 되나요? 카사노바도 생으로 먹었다 그러지요. 네. 입맛대로 어리굴젓 이런 드시면 거 되겠습니다. 맛있잖아요. 그냥 생굴 드시기 하면 어리굴젓도 좋은데. 어리굴젓 다 해서 먹어도 되고 예, 어리굴젓 전 부쳐서 맛있어. 먹어도 되고. 예, 굴젓도 맛있고. 그리고 거기에 같이 아연 들어있는 것이 새우, 콩, 호박씨. 그리고 양파에는 셀레늄. 이 셀레늄도 생식 호르몬이라고 생식 영양소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리고 마늘. 마늘도 강장 성분이 있다 그러죠. 그다음 견과류. 아침에 두유도 좋지만 견과류를 드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다음에 그 다른 남자분들하고 조인하시면 굴전 해올게요. 아니 걸신 들린다잖아. 양을 감당을 못 하세요. 겨울철 굴 좋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막걸리하고 전이 있었어요. 아, 두 병을 사갖고 왔는데 그냥 유드림하고 저하고 한 잔씩만 마셨어요. 한 병 사와서 두 한 병 잔. 사왔어, 두 병. 근데 고기는 한 병에 하나 하나 나 끓이고 하나 주지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네. 거기 제가 이제 올렸더니 페북인 걸렸더니 음주 그 아. 이창님님이 음주 방송하시는 건 아니겠죠? 당연한 말씀을. 아유, 또 써니님이 알겠습니다. 또 오셨으면 언제 지난주에 하면 바쁘지 않으셨으면 같이 저희가 마시면서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써니님 제가 보기에는 저런 것들이 필요 없으신 분 같은데 왜 저런 걸? 덩치 아니, 외관론 그렇죠. 외관만 그렇고요. 목소리 들어보세요. 아닌 것 같아요. 연양하시잖아요, 그죠? 오, 아니 저 해병대 있을 때도
약간 왕따 당했어. 시사병. 너는 해병대 같지가 않다고. 시사병이었다. 그리고 다 안 끝났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토마토, 특히 흡연하시는 분들은요. 토마토나 복숭아 많이 드셔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토마토는 리코펜. 이건 특히 남자분들 전립선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는 그 흡연자들한테 좋은 이유가 뭐냐면 노폐물을 배설해주는 기능이 탁월해요. 그래서.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식이섬유가 또 많으니까 네. 참고하셔서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 감사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도움이 되실까요? 아, 예. 여기서 많이 먹을 게 있네요. 뭐요?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여기서 일단은 양파, 마늘, 새우, 견과류, 토마토, 복숭아 다 좋아합니다. 예. 다행이네요. 굴만 빼고 다 이유식 해야 좋아합니다. 되겠네. 이유식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하여튼간 좋은 정보도 이렇게 써니님께서 얻어가시고 또 유두님께서 네. 또 준비해주시고 아유 되게 좋은 분위기네요. 자주 봐요. 저희가 이제 도시녀가 2번 남았어요 녹음이. 다음 주는 이제 봄비님께서 주제를 오늘 못 나오셨는데 몸이 좀 안 좋, 못 나오셨는데 오늘 혜우님께서 다음 주가 어떤 이야기 하는지 주제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 간단하게 예. 해주세요. 다음 주는요. 봄빛님께서 어머니에 관한 주제로 나의 엄마 타사수터라는 책처럼 엄마와 얽힌 텃밭과 음식에 관한 추억을 함께 나누는 시간과 가을이 깊어가는데 도시녀들도 요즘 읽고 책에 관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다음 주 주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우리 또 보면은 주부고 또 아이의 엄마고 또 한 남편의 또 아내이고 그러니까 좀 뭔가 의미 있는 또 우리 그런 이 프로를 듣고 이렇게 네네. 좀 댓글을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딱 제일 쉽고 댓글이요? 이게 거의 댓글 댓글은 이렇게. 거의 다 안 주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닮으면 돼요? 아, 댓글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이메일로 아, 이메일로만 보내 되는 예 거예요? 도봉엔 뭐 트위터나 아니면 메일로 도봉엔으로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담당자분께서 저희한테 또 알려주시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왜 본인이 또 쓰시게요? 거. 본인은 그냥 메시지로 보내세요. 방법을 몰라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내가 부해가 나는 거야.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아서 내가 달리라 할 때. 몰라. 저는 보냈잖아요. 맨날 방황하다 나와. 이건 녹음에 넣지 마세요. 불쌍해. 네, 아무튼 이번 주에는 주제가 좀 딱딱했는데 역시 우리 봄비님은 작가셔서 그런지 굉장히 또 다음 주가 기대되게 하네요. 가을과 네. 또 그 여성들과 어머니, 감성을 또 어머니 이야기하면 또 손수건도 다들 갖고 와야 되지 않아요? 그때, 아니 그때 시 쓴 거 있잖아요. 엄마 주제로 아, 의장가. 봄비님께서요? 그때 난 시 읽을 때마다 막 심금을 울려요. 봄비님께서 봄비님 시가. 쓰신 게 있어요? 예. 그거 꼭 좀 준비해 오세요. 나는 계속 울어야 할 일이 참석을 있으신가요? 못 하셨는데 네, 이제 준비물은 엄마 손수건이고요. 얘기랑 일일 네. 있죠. 스트레스 해소에도 아주 좋으니까 마음껏. 예. 다음 주에는 또 봄비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또 이야기 나누는 네네. 시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마지막 주 이제 10월 넘어서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또 그런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즌 2가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2번 나오셨는데 자 함께 이제 분발해가지고 화이팅 합시다 그냥. 네. 네, 오늘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즐거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써니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